청년 인구 비중이 큰 세종시가 올해부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올해 모두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군별 근로소득 격차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은 평균 근로소득이 도내에서 3위, 천안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아산 이충무공묘에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상권 제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어린아이도 많지만 청년 인구 비중이 큰 도시가 바로 세종입니다. 이런 세종시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는 기존 7만여 명에서 10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68개의 과제에 이르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됩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414억 원에 이릅니다. 먼저 4-2 생활권 복합 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계획이 눈에 띕니다.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기능 등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 연구와 창업이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도시건설 3단계에 접어든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생활권 공동 캠퍼스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 분양형 캠퍼스는 다음 달까지 잔여 부지에 대한 추가 분양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도시민 조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청년 로컬 컨텐츠 타운 조성도 추진됩니다.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에 청년의 창조 역량과 도전 정신을 더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들어 관련 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종 로컬 컨텐츠 타운 TF도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지역 자원을 브랜드화하고 클럽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를 통해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최됐던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를 올해부터는 국제 대회 규모로 키워 사이버 보안 메카 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지역 시군별 근로소득 격차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송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민주연구원의 2022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충남에서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4,504만 원인 계룡, 가장 낮은 곳은 2,985만 원인 부여로 두 도시의 편차는 1,519만 원이었습니다. 아산은 4,024만 원, 천안은 3,884만 원으로 도내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소득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역시 1위는 계룡이었고 천안은 2위, 아산은 4위, 최하위는 청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양도소득은 태안이 가장 높았고 천안 2위, 아산 4위, 최하위는 논산이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순위도 공개됐는데요. 천안과 금산, 태안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 직장인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는 금산, 순유출이 많은 곳은 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아산 이충무공묘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문화재청. 현재 봉분 등 일부 영역만 지정돼 있는 문화재구역을 신도비와 위토, 제실, 연못 등 중요 시설까지 넓혀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고 지정 가치를 되찾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확대 면적은 기존 9,600제곱미터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19만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문화재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가 포함되며 지구 내에서는 구역별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의 안대로 확대될 경우 음봉면 번화가 대부분이 보존지구에 포함되는데 이를 놓고 주민들은 토지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제약은 물론 점점 낙후돼가는 음봉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이 확대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주민들 상계부락 주민들이 또 전체 음봉면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보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과 인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에 2,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착공되고 3,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편동과 합강동, 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 모두 2,537세대 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고 고운동과 반곡동, 산울동, 해밀동 등 4개 생활권에 3,423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됩니다. 이 중 착공 물량은 분양주택 1,599세대와 임대주택 938세대로 구성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시군평가에서 천안시 장애인체육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은 150점 만점에 146점을 받아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 3,300만 원의 생활체육 예산과 우수 시군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구직단념 청년 160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는 천안청년센터 이음을 통해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 진로 탐색 등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아산 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4곳으로 공용 부분인 계단과 복도, 승강기 운행 비용 등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올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시민 200명을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이전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기관 이전 반대한다! 아산 소재 충남도 공공기관 본원의 내포 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회. 지역 주민들은 다른 시도에서 기관을 더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자리 잡고 있는 공공기관 4곳을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치단이 갈 때까지 손발을 호호거리며 그 아산시를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게 이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충남 지역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천안과 아산에 있음에도 민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업무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탁상 행정으로 구시대의 관료적 발상으로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용역 과정에서 아산시와 협의도 전혀 없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기 아산시장에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저희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잔류와 진흥원 본부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로남불, 지역 이기주의라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 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충남도청에서 다시 한번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세종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칠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음악과 무용, 악기, 마술 등 30분 이상 거리 공연이 가능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5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공연에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공연비와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됩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이곳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도입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초음파 식기세척기와 자외선 소독기 등 관련 기반 시설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회용품을 통해 접객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조문객이 많아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맞춤 지원을 통해 5년 안에 스타트업 500개, 유니콘 기업 2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특허와 논문 등 각종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업체로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 홍보 마케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과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수월했던 게 천안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이랑 연구소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보통 거래처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중간이라 편한 게 있더라고요. 천안시가 스타트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스타트업 발굴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10년 안에 매출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2개를 배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 자체적이나 한자연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연간 지금 발굴되는 게 한 450개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 450개 정도의 검증 절차를 받은 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100개를 저희 그린 스타트업 타운 내로 지금 들어와서 천안형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국적으로는 유니콘 기업으로 발굴하겠다는 게 저희 프로세스입니다. 시는 메타버스와 차세대 모빌리티, 미래 의료, 비대면 플랫폼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1단계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 데 이어 2단계인 이노스트 타워까지 내년에 준공되면 스타트업 인력 1,000명가량이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개의 지식산업센터와 13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기존 14개 산단과 함께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여력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자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5년 동안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지역의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스타트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건설 현장 10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1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지역 제한 제도 개선과 신속 집행 조정, 관급자재 처리 기간 단축 등입니다. 도감사위는 앞서 소규모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 점검을 통해 신호수 누락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8억 1천만 원을 들여 전옥스 버너와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며 천안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H3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무촉매 수소 발생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백금이나 이리듐 등 고가의 촉매제 대신 탄소 나노 튜브를 적용한 수전의 스택으로 수소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업체 측은 올해 수소차 2만 4천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인 500kW급 수소 발생 장치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모두 266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합니다. 시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각급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채용 인력은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54명, 중학교 23명, 고등학교 19명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채용 분야별로 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접수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 1주년을 맞아 2편의 기념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연은 오는 3월 2일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독일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함께하는 공연이 열리고 두 번째 공연은 3월 30일 양방원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편의 공연은 다음 달 9일 낮 2시부터 세종예술의 전당 누리집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